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시험 보시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문제가 좀 그랬죠? 예, 좀 논점을 많이 숨겨놔서 여러분들 좀 찾기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물음 1을 한번 보시죠. 자, 문제 1번에 물음 1. 자, 여러분 거기서 이제 문제 1의 물음 1을 보시면은 자, 문제 1에서 부담부 증여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갑과 을 사이의 증여 계약인데 부담부 증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부담을 사실은 원래 갑이 가져가는 게 맞는데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병한테 부담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물음 1을 한번 보시죠. 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자, 등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등기를 받으면 요렇게 4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자, 등기를 먼저 받았는데도 이행을 안 하는 거죠. 이행을 안 해서 야, 왜 안 해? 해가지고 두 번째 줄에 갑과 을은 합의하에 증여계약을 해지했다. 그래서 합의하에 증여계약을 해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얘는 제3자로 보호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못 받죠. 이건 새롭게 대가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이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증여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등기가 넘어가 있는데, 을이 그걸 기화로 해서 정이랑 요렇게 계약을 체결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해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등기를 넘겼죠. 자, 그럼 얘는 악이 선일 때 모두 보호를 받습니까? 선일 때만 보호를 받습니까? 예, 그거를 쓰시는 게 이제 10점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논점을 계속 깨뜨리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가 올해 이렇게 좀 빡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올해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 한 6%가 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합격생이 높습니다. 나 합격했는데. 그렇죠. 너도 합격했고 나도 합격했고. 자, 그래가지고 저 올해 합격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선생님 너무 타이트한 것 같아요. 예, 타이트하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타이트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발표 나기 전에 약간 느낌이 있었어요. 주위 합격하신 분들을 보니까 다 합격했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가 쉽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시험 문제가 왜 어려워지겠어요? 능력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좀 빡빡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답안지를 쓰시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우리가 딴 사람보다 먼저 좀 더 앞서서 대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하시는 것만 해도 되게 잘하시는 거니까 그대로 해주시고 자, 그럼 됐고요. 자, 문제 1에 물음 2를 갈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담부 증여계약을 쓰시는 거죠. 자, 요렇게 400만 원을 줬대요. 그랬는데 이행을 안 하는데요. 여기서 서면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해제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해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1의 물음 2는 고액입니다. 부담부 증여계약상 갑의 등기 이전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해서 여러분 분명히 앞에 있는 문장 물음이랑 꼭 같이 읽어야 돼요. 서로 별개로 읽어야 돼요. 별개의 사안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문제 1번에 세 번째 줄 우측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각각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세요 라고 했죠. 그럼 공통되는 요소는 뭡니까? 부담부 계약을 이렇게 체결한 것만 공통된 요소고 문제 1의 물음이는 을이 누구랑 계약을 했다? 정이랑. 그 다음에 문제 1의 물음이는 부담부 증여계약상 갑의 등기 이전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는데 을이 300만 원이네요. 자, 400이 아니라 300이었네요. 자, 300을 지급하였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자, 이제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이 해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약 당사지만 안 되죠. 이유는 뭐냐? 자, 을이 병한테 300만 원 줬는데 나 서면에 의하지 않으니까 해지할래. 자, 그러면 갑은 토지를 주지 않을 거고 을은 병한테 얼마 했다? 300만 원 이해했죠. 이미 이행한 부분은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냥 얘는 300만 원 주고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해제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하나씩 만나서 얘기하겠죠. 자, 내 아내한테 선물 하나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대신에 내가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모든 자료를 주겠다. 그러니까 증여계약을 체결했는데 서면에 의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제 아내한테 뭐 선물을 보내든지 다 돈을 보냈는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니까 해지하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요렇게까지. 요거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어서 증여 부분은 올해 나온다면 최신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자, 다행히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는 여러분들이 논점을 찾는데 또 꼬아놓으면 어려우실까봐 자, 문제 2는 공부하셨던 거 그냥 편안하게 한번 답안지 써보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작년에 행정절차론이 사례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민법의 변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민법이 원래는 사례형 문제가 1번 해가지고 물음 1, 물음 2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사례 문제 2번, 3번, 4번 요거는 단문형으로 나왔다가요. 어느 순간부터 요렇게 4개가 사례형으로 나오고 여기가 단문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이죠. 전체가 사례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론이 이제 단문이 아니라 뭐가 나오기 시작했죠?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미안하니까 자, 여기서 사례 문제를 다시 민법에서 4문제로 줄이고 한 문제가 단문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사례를 5개 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그래서 단문 하나를 주는 거죠. 그래서 단문 2개씩 줘도 되는데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례형. 그리고 이제 행정절차론도 이제 어떻게 내겠다? 사례형으로 내겠다. 그럼 거기 단문 하나, 뭐 사례 하나, 사례 4개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법 교수님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바뀌는데 이 주기가 되게 지금 빠릅니다. 빠른 이유는 사회적으로 저도 처음에 행정사 1위 할 때는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사회적 인식이 계속적으로 빨리 바뀌고 있어서 이 자격증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내지 않으면 변별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여기까지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채점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60점 기준으로 채점한 거죠. 이게 민법의 가장 원칙적인 채점 기준입니다. 100점 나와서 전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점수를 준다고? 민법 교수님들이? 그랬는데 60점으로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꽈락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100점 기준으로 하면 분명히 꽈락이 아닐 거예요. 근데 꽈락을 만든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아니 3,000명이 시험을 봤는데 자, 그중에서 2,700명이 점수가 꽈락이 없어서 거기서 점수 1등서부터 300등 이렇게 잡는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꽈락을 막 쳐버린 거죠. 그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 이렇게 해야만 자격증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교수님들이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좀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타이트하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악독하시고 가장 이런 부분을 잘하시는 분들이 민법 교수님들이라 민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험 보시는 건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논점 일탈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채점하면서 하고 자, 다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게 있어요.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제발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연습하셔야 돼요. 문제 1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음 1과 물음 2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1-1을 쓰시든지 1-2를 쓰시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든지 안 그럼 문제 1에 물음 1, 물음 2라고 쓰시든지 좋은데 이제 문제 2번이라고 써야 되는데 문제 3번이라고 쓰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1, 문제 2, 문제 3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문제 1-1, 1-1, 문제 2, 문제 3, 문제 4입니다. 제가 작년에 요거 자꾸 이거 거꾸로 쓰시거나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발 하지 마셔라. 조심하셔야 된다. 시험장에 가서 이걸 또 거꾸로 썼다니까요.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이분이 울면서 아, 선생님 이거 거꾸로 썼어요. 여기 1-1에 1-2번 답안지를 쓰고 1-2에 1-1 답안지를 쓰신 거예요. 근데 이분 특기가 뭐냐면 행정절차론에 민법이 들어가 있고 민법에 행정절차론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그 상습이십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하루는 답안지 민법이 보는데 민법 내용이 없고 행정절차론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바꿨죠, 행정절차론하고.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이제 만약에 민법하고 행정절차론이 바뀌면 진짜 이건 채점을 아예 안 해줍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 1과 1-1과 1-2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 1-1과 1-2가 있는데 요거를 바꿔 쓰셨대요. 그래서 본인도 꽈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점수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물어보려고 해도 그랬어? 이렇게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없던 걸로 하면 이분이 떨어지니까 못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연치 않게 교수님들이 원래는 이거하고 이거 답안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40점짜리를 한꺼번에 묶어서 점수 채점을 의뢰했나 봐요. 교수님이 채점하시다 보니까 1-1인데 내용이 1-1이 들어가 있어. 그래도 어차피 그냥 이건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채점을 그냥 하신 거죠. 생각 없이. 그렇게 실수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건 제가 지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점수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 여기 2를 문제 3이라고 쓰면 그럼 뒤에는 문제 4, 문제 5가 될 텐데 여러분 요거는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5문제를 여러분 보시는 게 아니라 4문제를 보시는데 4문제 중에 한 문제가 몇 점이다? 40점이다. 그렇게 머릿속에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이 급하게 쓰시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많아서 제가 그 부분을 다 답안지에서 체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답안지에 여러분들 글씨가 과연 제3자가 제가 아닌 제3자가 그 답안지의 글씨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게 문제가 돼서 제가 한 명을 고용을 또 해서 다시 이중으로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못 알아보는 답안지다 법을 알고 있는데 못 알아보인다 그러면 제가 반드시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 정도 글씨까지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한 명 더 뽑아서 이중으로 체크를 해서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단단히 대비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면 좀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공부 방법에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공부할 때 한 70%를 외우자라고 최일환 행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 70%를 외우자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절차론하고 실체론하고 실체법하고 그러니까 절차법하고 실체법을 공부 방법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차법에서 70%를 외우자는 것은 내용을 외우자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절차에 대한 개념을 잡자는 겁니까? 절차에 대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절차의 내용들이 절차가 있는데 여기를 전부 다 외우자는 겁니까? 70%를 외우자는 겁니까? 70%. 왜? 절차는 흐름이 중요하니까. 근데 민법은 여러분 민법은 절차입니까?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70%를 외울 거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안 남아요. 그러면 자 제가 실체법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잠깐 드린 적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자 먼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사안의 해결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제기 외우지 마시고 사안의 해결을 외우지 마세요. 그러면 자 여기 내용이 거의 17점이 100점이 됩니다. 자 내용의 몇 점? 20점 만점에 몇 점 된다고요? 17점. 그 중에서 여러분 70%도 필요 없습니다. 50%만 외우세요. 자 그럼 이거 전체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문단을 2개만 외우는 겁니다. 요것만 외우든지 효과만 외우든지 딱 그것만 외우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시험 문제를 잠깐 볼까요? 해설을 잠깐 볼게요. 자 문제 1에 물음 1을 한번 보시죠. 문제 1에 물음 1을 보십니다. 자, 문제 1의 물음 1을 보시는데, 여러분, 자,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앞서서, 자, 해제의 효과를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해제의 효과. 법정 해제 효과 말이죠. 자, 해제 효과인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실효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실효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자, 손해배상,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실효 부분을 내가 완벽하게 외웠다. 그러면은 50%를 외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오늘 답안지 쓰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내용 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50%를 외웠다. 나 이것만큼은 꼭 외워야지.
요번에는 나 이것만큼은 꼭 외워야지 해서 이거를 외우는 거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를 외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안 외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70%를 공부하면 절차의 흐름은 내 충분히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답안지를 일부 쓸 수 있는 건데 실제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정확하게 내가 외우는 건 그거를 내가 외웠기 때문에 요번에 답안지를 쓰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그거를 여기서는 여러분 뭐만 외우시면 돼요. 합의 해제는 제3자 보호규를 유추 적용한다. 그것만 추가로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일부라도 외우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제 복습을 하신다. 자, 복습을 하신다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 문제 1에 물음이 1이 나왔다. 제3자 보호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체를 공부하지 마시고 1번과 2번만 공부를 하세요. 자, 1번과 2번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전체에서 몇 퍼센트를 외우신 겁니까? 50%를 외우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다 쓸 수 있도록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간이 지났을 때 누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문제 1의 물음입니다. 부담부 증여죠. 자,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에서도 자, 증여 규정에 적용하고 쌍모 계약에 적용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해서 내가 외워야 된다 그러면 어디 부분을 외우시겠습니까? 문제 제기를 외우겠습니다. 사안의 검토 외우겠습니다. 미친 거죠. 그런 거 하는 거 아닌 거죠. 그럼 나는 여기서 증여의 규정에서 원칙과 예외만 외우겠다라든지 그러면 70%는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것만큼은 나중에 또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문제 2를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 저번에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공부했는데 요건을 답안지에 쓰신 적이 있지요? 외웠습니까? 안 외웠습니까? 외웠으면 여기 답안지를 쓰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내가 답안지를 쓸 때 다시 답안지를 쓰더라도 그거 외워놓은 거는 남아있고 그럼 내가 공부할 것은 해제 부분도 내가 외웠으면 끝났는데 내가 만약 그때 요건만 외우고 50%인 요건만 외우고 해제 부분을 못 외웠다. 그러면 요번 시간에는 뭘 외우자? 해제를 외우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차를 할 때에는 전체 큰 흐름을 보시면서 필요한 단어 몇 가지를 딱딱딱 외우면서 70%를 가시면 되는 게 절차법 공부 방법이라면 민법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에는 요거 외운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할 때는 요걸 나머지 여기를 외우겠다. 이런 식으로 양을 50% 정도만 줄여 넣으시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50%만 외우시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문제 제기하고 논점에 사안의 검토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버리라고. 지금 꼭 다 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때 선생님 저 점수가 안 나와서 괜찮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50%만 외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외울 건 외워서 그 부분은 계속 누적해서 나중에 답안지를 쓸 때 플러스가 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답안지를 보니까 요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답안지로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저는 그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답안지를 내시면 제가 많이 도와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판서노트 16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다 잘하고 계세요. 엄청 오픈북 하시는 분도 잘하는 거고 어쨌든 답안지를 한 줄이라도 쓰시려는 것도 잘하는 거고 다 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계속 페이스를 유지하되 방향성을 조금만 얘기하면 수정을 약간 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